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썹처럼 생긴 서울 남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실학자였던 이동무는 남산 기슭에 살면서 남산을 푸른 눈썹처럼 생겼다, 이렇게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산은 크게 이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고, 그 봉우리마다 이렇게 통신탑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흔히 우리는 남산 하게 되면 이 서울타워만을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실제로 남산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데, 남과 북쪽에서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어서 마치 눈썹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남산이라고 하는 말부터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 한양, 도성의 주산에 해당되는 것은 북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임금님의 입장에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남산의 다른 이름이 앞산이죠. 즉 북쪽에서 앞에 보이는 산은 당연히 남쪽에 있는 산일 수밖에 없어서 흔히 전국적으로 남산이라고 하러 붙여지는 것은 주로 앞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 서울의 남산을 목멱산이라고 불렸었던 이유는 여기서의 목이라는 것이 나무 목자인데 나무 남간 남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 부분의 앞부분을, 이 목젖이 있는 부분을 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산, 남쪽에 있는 앞산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목멱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안산이라고 하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산에 대하여 책상과 해당되는 읍하는 형국이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이 서울의 남산, 이 목멱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붙여진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저 오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산을 주산으로 해서 그 이목이 백악이 이루게 되고 개방에 마주보고 있는 산이 바로 목멱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목멱산의 산의 기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둔지산을 이루게 되고요. 또 이 동남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면서 많은 응봉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산, 즉 북쪽에 있는 산이죠. 북악산에 마주보고 있는 산이 바로 이 목멱산이고, 이것이 바로 남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남산의 지형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형 자체가 흐름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동서간으로 되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가 크게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으니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봉우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 앞쪽에 또 조그마한 봉이 이어져서 전체적인 모습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잠두봉, 남산, 그리고 또 하나의 봉우리가 되겠는데, 흔히 이 봉우리가 동봉에 해당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 타워가 있는 것이 서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이러하다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남산의 모습 자체를 누에의 형국으로 이렇게 봐서 누에의 머리에 해당되는 잠두봉, 그리고 남산, 그리고 동봉이 이런 형태로 이어졌다라고 봐서, 자, 이 가장 서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쪽을 잠두봉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남동쪽으로 이렇게 지세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남산을 바라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각은 언제나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도성 안에서 남산을 바라봤을 때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겸재가 살았었던 이 인왕산 기슭에서 바라봤었던 밤안개가 쫙 껴 있었던 서울의 큰 보름달이 떠오를 때의 남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엄한 연월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잠두봉, 그리고
서봉, 동봉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기세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응봉으로 이어지는 기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북쪽에서 바라본, 즉 지금 한양 도성 북쪽에서부터 바라본 남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마치 눈썹처럼, 두 눈썹처럼 형상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겸재 다른 그림에서도 잠두봉을 거쳐서 동봉, 서봉, 동봉을 거쳐서 응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국이어서 전체적으로는 누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강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남산의 모습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형국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덕무가 표현했었던 푸른 눈썹을 닮은 남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것 자체에 다 이렇게 통신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산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서울 타워가 있는 곳과 또 한편으로 이 동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도 이렇게 통신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잠두봉 포토 아일랜드에서는 이 강북 서울 지역의 도심을 잘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남산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 순환도로 쪽에서 보이는 바로 이 봉우리가 잠두봉에 해당이 되게 되었고요. 그 뒤편으로 서울타워가 보이고 있고,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통신탑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봉우리가 원래 남산 이봉수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의 캠프 모스로서, 이곳이 바로 이 통신기지가 이곳에 들어서 있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 남산 지역에 5개의 봉수대가 있었고, 그 중에 이 봉수대에 현재 이렇게 통신탑이 세워졌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일찍이 조선시대의 중요한 통신시설이었었던 봉수 자리에 현대적인 이러한 통신탑이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서울의 서쪽에 있었던 안산 쪽에서 바라본 남산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걸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이렇게 2개의 봉우리로 보이기보다는 겹쳐져 보여서 하나의 남산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안산이 되겠고요. 양천구 쪽에서 바라본 안산의 모습이 되겠고, 여기에 봉화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봉화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남산으로 이어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5개의 봉수대 중에서 제3봉수대가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봉수대가 5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5개의 이렇게 봉수대를 형태가 오늘날 복원이 되어 있는 이 목력 봉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 서울역 방향에서 남산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산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방향에서 남산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남산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 골짜기 천우각 쪽에서, 지금의 남산 한옥마을 쪽에서 바라본 남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남산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마침 이 남산으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 양천 현감이었었던 당시 겸재가 바라본 목멱산 남산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곳에서 떠오르는 일출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바로 이 목멱조돈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서울 장안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뜨는 곳은 낙산 쪽에서 뜨게 마련인데, 남산 쪽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가 바라본 위치는 서울의 남쪽에서 남산을 바라봤기 때문에, 동쪽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멱조돈이라고 하는 그림과 더불어 그 옆에 식규들을 읽어보면
새벽빛 한강에 떠오르니 언덕들 낚싯배에 가린다. 아침마다 나와서 우뚝 앉으면 첫 햇살 종남산에서 오르리라. 여기서 이 종남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남산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남산에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의 서쪽 지역에서 동쪽에 있는 남산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남산 뒤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의 서쪽 지역에서 동쪽의 남산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산을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볼 것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봐 왔었던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남산이 마치 눈썹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고정되어 왔었던 눈썹처럼, 푸른 눈썹처럼 아름다운 남산. 그래서 오늘 남산을 각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